안녕하세요. 진주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 다 계약했죠? 선생님, 계약하고 지금 너무 힘들어요. 방학 동안 애들이 음. 불규칙적으로 살다 보니까 음. 너무 생활이 루즈해져가지고 음. 습관이 엉망이 됐어요. 이제 일단 계약해서 저는 너무 기쁜 상태이고 엄마들은 엄마들은 지금 기쁜데 방학 잘 이제 성실하게 보내지 못한 친구들은 엄마들이 또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고민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죠? 방학 동안에 습관이 좀 망쳐진 네. 것 같다 해서 이제 고민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에서 이제 수학 잘하는 아이들의 습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오늘은 반대로 수학 공부 망치는 습관 이렇게 네.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수학 공부 망친다 라는 네. 습관에 대해서 좀 피해야 될 습관에 대해서 한 3가지 4가지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 있어 보이는 교재에 집착하는 습관. 이게 지금 아이들의 습관이라기보다는 엄마들의 습관이에요. 저 집착해요, 선생님. 보통은 우리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이나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직 조금 어린 친구들은 엄마들이 이제 학원도 좀 선택을 해주시고 교재도 네. 엄마들이 좀 골라주시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 좀 주도권을 쥐고 계신 엄마들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교재에 집착하는 습관이 우리 아이의 수학 학습을 망치는 습관이 길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흔히들 이제 초등과정으로 치면 뭐 최상위 수학, 중등으로 치면 뭐 A급 수학 이런 거 남들 잘하는 아이들이 하고 있다는 그런 그러니까 일명 심화 교재들 이런 교재들에 좀 집착을 하고 동경을 좀 하고 네. 이게 최상이나 이런 A급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으면 일단 마음이 편해지죠? 편해져요. 우리 아이의 수준이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그래도 일단 풀든 못 풀든 우리 아이에게 이제 그 책을 좀 안겨줘야 네, 시도해 뭔가 보세요. 심화를 하고 네, 있는 네. 것 같고 이제 엄마들의 마음을 위해서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엄마들이 이제 그런 책을 일단은 구입을 해서 안겨주고는 있는데 이제 이게 왜 제가 수학을 망치는 습관이라고 첫 번째로 꼽았냐면 실제로 그러니까 초등과정에서의 최상위 수학이라든지 뭐 중등의 이제 A급 같은 이런 심화 교재들을 정말 완벽하게 소화를 시키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아이들은 이제 일부이고요. 그리고 그 정도를 소화를 시키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의 수학 실력이 탄탄하게 좀 다져진 상태에서 이제 시도를 해야 의미가 있는 교재인데 이제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남들 다 한다는 네. 다 해보이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교재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아이의 수준과 상관없이 그런 교재를 선택을 해서 아이에게 이제 들이미는 경우에 더 큰 부작용을 이제 갖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습관으로 꼽았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친구들이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항상 뭐 심화 문제 되게 중요하고 꼭 다지고 넘어가야 합니다라고 강조는 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기본 문제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본 과정을 다 우리 친구가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다 다지고 응용 문제도 탄탄하게 다 다지고 기본적으로 심화학습에 앞서서 준비 과정이 탄탄하게 돼 있는 게 일단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돼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먼저 하고 그 수준에 도달했을 때 이제 그런 심화 교재를 선택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이런 친구들이 어떤 또 잘못된 학습 방법이 나올 수 있냐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있죠. 내신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이 이렇게 시험이 있는데 약간 내가 완벽하게 기본과 응용을 완벽하게 다 돼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때 이제 심화 문제를 좀 접한 친구들은 본인이 심화 문제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 준비를 할 때도 아까 이제 어려운 문제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만 이제 막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시험이라는 단기간에 어떤 목표 설정이 되어 있고 시간이 주어진 상황에서 일단 그런 수준의 친구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알고 있는 문제는 일단 다 맞추는 게 중요한데 일단 본인이 기본 문제나 응용 문제 같은 게 정말 완벽하게 탄탄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 약간 요 상태에서 심화 문제는 본인이 해결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제 그런 문제들을 붙잡고 시간을 많이 쓰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결국 결과를 딱 보면은 본인이 충분히 다졌을 때 맞고 넘어갔어야 될 기본 문제에서 오히려 실수해서 틀린다거나
그러니까 기본 응용 문제가 실제로는 이제 완벽하게 연습이 덜 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우리 친구는 이게 다 이제 되어 있다고 안다고 착각을 하고, 실제로 그 연습을 해야 될 시간을 이제 더 어려운 심한 문제에 집착하느라 거기에서 이제 문제들을 좀 많이 놓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딱 그 시험의 결과를 딱 확인을 했을 때 이 친구가 실제로는 조금만 더 연습을 했으면 다 맞출 수 있었던 문제들이, 쉬운 문제들도 틀리는 게 생기고, 심한 문제도 이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심한 문제에서도 점수를 얻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이의 원래 실력보다도 더 낮은 점수를 얻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런 습관이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빠른 진도에 집착하는 습관. 이것도 이제 또 아이들의 욕심일 수도 있고 어머니의 욕심일 수도 있는데, 요 이제 또 빠른 진도나 선행에 너무 이제 집착을 하고 그 부분에 욕심을 좀 내서 오히려 아이의 수학 학습을 망칠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보통 이제 흔히들 생각하시기로는 우리 아이가 어떤 부족한 부분이나 구멍이 있다 한들 진도를 좀 더 빼면 그 진도를 선행을 통해서 부족했던 부분을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네.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올바른 선행, 그러니까 선행도 물론 좋지만 영향이 된다면 이제 올바른 선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쓴 책에서도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장 빠른 선행은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왜냐면 이제 구멍이 생겨서 어느 정도 진도를 막 뺐는데 도저히 이제 메꿔지지 않는 구멍을 나중에 발견을 해서 뒤로 돌아가서 다시 반복을 한다면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진도가 더 늦어지고 불필요한 시간을 이제 많이 쓰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올바른 학습 습관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렇게 빠른 진도나 선행에 욕심을 부리는 게 우리 아이의 수학 학습을 망치는 그런 습관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습관은 이제 선생님의 설명이나 풀이 과정을 듣고 이해만 한 것을 본인이 안다고 착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학을 이제 항상 꼭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본인이 스스로 직접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실제로 내 것이 된다라고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거나 문제집 해설지를 이제 본다거나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거든요. 그럼 나 다 알았어, 이제 이해됐어, 이렇게 하고 그냥 넘기는 습관은 정말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수학학습에. 이제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도 꼭 한번 본인이 문제는 자기 스스로 풀어보는 습관을 꼭 가져야, 그래야 내가 모르는 부분을 완벽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는 거지, 그냥 남이 풀어놓은 풀이나 해설지나 아니면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내가 다 이해를 한 것 같다 해도 그게 전부 다 내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그때 그 개념 정리해놓는 걸 포스트잇 가려놓고 숙제를 하거나 스스로 풀 때 도움이 많이 됐던 거예요. 그쵸. 이제 그렇게 좀 안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이 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네 번째죠. 네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 수학학습을 좀 망치는 습관 중에 숙제를 위한 숙제를 하는 아이들의 습관이 있어요. 이게 제일 커요. 이게 실제로 학원에서 내주는 과제나 숙제들은 그게 그냥 선생님에게 뭔가 확인을 받거나 엄마한테 확인을 받거나 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 수학 학습에 도움이 되는 공부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아이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 할까? 그걸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가 좀 알려주실 필요도 있고요. 실제로 좀 느끼게 해줄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숙제는 이게 불필요하게 너를 괴롭히려고 내는 과정이 아니라 진짜로 그냥 너의 공부를 위한 과정이다. 네 수학 학습을 위해서, 수학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과정이 돼야 되지, 이거를 막 뭘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나 이제 엄마가 뭐 집에서 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할당량을 주는 그런 과제들이 우리 아이의 정말 수학적 학습을 확인하는 용도로 우리 아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거는 꼭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수학 학습을 망치는 습관 4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 있어 보이는 교재에 집착하지 말아라.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는 교재부터 차근차근 다 다주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빠른 진도에 집착하는 거 버려라. 빠른 진도가 실제로는 정말로 그게 빠른 길이 아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탄탄하게 다지고 넘어가는,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 게 가장 빠른 진도이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자, 모르는 것을 안다고 착각하기 쉬운 습관이 있어요. 선생님의 설명이나 정답지를 보고 이해하는 거.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에게 아이에게 해설지를 주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채점은 가능하면 어머니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를 보고 이해를 했다 해도 꼭 한번 다 가리고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숙제는 내 수학 학습을 위한 확인을 하고 내 실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인 거지, 누군가에게 검사를 받거나 이제 그걸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는 거 꼭 알게 해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네, 선생님 집착이 많았네요. 자, 오늘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